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 중요한 군사 기밀을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해주고 또는 시민단체에 퍼뜨려가지고 지금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오늘 조선일보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공개된 것인데, 이거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의 실무진들이 그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 있잖아요. 사드 미사일은 공격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적이 우리 쪽으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이걸 요격하는 방어용 미사일 무기입니다. 방어용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이 한미 군사작전 내용, 즉 이 사드 미사일을 예를 들자면 장비를 좀 바꿀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부품을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군사작전 내용 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실무진들이 반대했다. 이게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라는 자들이 실무진들의 이 의견을 묵살했고, 그 다음에 그 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간첩행위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 성주 포대의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이 사드 그 배치 반대하는 시민단체 있잖아요. 전자파 지지직한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었죠. 거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가서 전자파가 내가 튀겨질 것 같아 하면서 전자파 괴담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전자파가 하늘로 가지 사람한테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전자파의 어떤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 주한 중국 대사관. 누구를 통해서? 무관. 자, 각국 대사관들은 무관들이 나오죠. 사실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CIA, 옛날 구소련 KGB, 이런 정보기관 요원들이 무관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 자의 손에 이 경북 성주 사드 포대 설치를 위한 군사작전 기밀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거의 간첩행위죠, 간첩행위. 적성 국가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여적지 아닙니까? 자, 이게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기습적으로 수송작전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군 차량들이 새벽에 들어오는데 무슨 시민단체 회원들이 그 시간에 엄청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정보가 누설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때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경북 성주의 저 시골 마을에 그 원래 골프장 있던데 아닙니까? 그 올라가는 그 구비구비 그 길에다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왔을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참 이걸 보면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문재인 때.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발사대를 사드 미사일을 늘려가지고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미사일 수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부품 교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습 작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지 주민들하고 좀 충돌을 피해보고자 하는 고육질책일 수도 있죠. 헬기로 실어 나갈 수도 있지만 무겁고 이런 위험한 물건들을 헬기로 실어 나갈 수가 없죠. 차량으로 육로 수송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이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 이 작전을 하기 전에 이 작전 내용을 미리 중국 정부하고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감사원은 이 지시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이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어요. 이 지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군사작전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실무자들은 중국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의 무관에게 군사작전 내용을 사전 설명했대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시민단체도 군사작전 일정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작전에서 군 트럭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하고 왕창 나와서 충돌이 벌어졌죠. 자, 이 감사원이
지금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만 일단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랍니다.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에?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요격 미사일 수리나 뭐 작전을 위한 작전, 군사작전, 그것도 기습 군사작전 내용이 중국 정보당국의 손에 넘어간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나라예요 이게? 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별도로 아이템을 제가 해서 올릴 예정인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은 지금 그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은 이런 감사원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난하냐?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 감사, 탄핵감이다. 뭐 사드 배치 지연 수사, 감사권 남용이다. 뭐 이러면서 아니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감사원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고영주 변호사 있잖아요. 고영주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소송도 당하셨지만 결국 뭐 무죄라고 났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변호사님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이거 그때 보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았어요. 그때 박문진 이사장이었는데. 근데 이 무죄 판시를 한 김경진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북한 정권의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 고영주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심 공판에서도 고소인 즉 문재인이 취임 후에 청와대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대거 청와대 비서실 요직에 중용하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토지 국유화 주장,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서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 반미 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등등 이런 걸 보면 정말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드 관련해서 이제 뭐 수사를 하겠죠. 수사 요청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그 팩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팩트는 역시 고영주 변호사의 말씀이 맞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말씀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